건강검진 뭐 1년에 한 번에 하기도 하고 뭐 2년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굳이 뭐 돈많이 들여서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런 진료가 너무 과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혈액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복습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냈었죠. 네. 그래서 우리 혈액이 하는 일이 대부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싣고 버려야 될 곳에 가는데 그 중에서 허파, 폐로 가지고 와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버리게 된다 그러죠. 내쉴 때. 그리고 들어 마신 공기를 통해서 얻은 산소를 다시 싣고 온몸을 돌면서 전달을 해준다. 산소를. 그리고 그 피 속에는 세포, 혈액세포, 그것을 한마디로 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간 것은 적혈구, 하얀 것은 백혈구, 그 다음에 혈액을 이렇게 피가 났을 때 엉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적혈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백혈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대 역할. 나라로 말하면 군대 역할을 하는 거, 경찰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군대 역할과 경찰 역할을 못 해주면 결국은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적을 막아내지를 못해갖고. 자, 그래 면역 작용을 하는 것이 백혈구였고, 산소파는 그것을 피가 바깥으로 나올 때 엉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외에도 그 세포를 뺀 나머지 부분, 세포를 뺀 나머지 부분을 혈장이라고 그래요. 혈장. 혈장. 그러면 혈장은 세포를 뺀 거니까 맹물이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맹물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맹물이 아니고 그래도 아직 건더기가 남아 있죠. 지난번에 말했던 단백질, 우리 먹은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섞여 있어야 돼. 맹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양소, 살아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세포를 뺐으니까 살아있는 게 세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살아있는 게 세포고, 살아있는 걸 뺐으니까 나머지는 생명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단백질, 탄수화물 뭐 그런 것 분해된 것들이 다 섞여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타민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철, 뭐 알루미늄, 뭐 요드 하듯이 이런 그 미네랄들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런 것까지도 빼면 당연히 맹물이겠죠. 그래서 그 물도, 피의 물도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기도, 그 물이 너무 많으면 피가 너무 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가 진해지겠죠. 자,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어떨까요? 피가 묽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몸은 묽은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을 빼내야 되겠죠? 뭐 어디로? 오줌으로 빼내.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물거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오줌을 물 많이 마시면 오줌 많이 싸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녹차 같은 걸 드시면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또 가령 또 약주를 하신다든가 그러면은 더 빨라지죠. 버려야 되니까 빨리 돌려요, 피를. 그래서 이제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는 일정하게 만들려는 힘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몸무게도 사실 뭐 내가 60kg짜리라면 오늘 아침에 65kg로 됐다가 내일에 60kg로 됐다가 모레 63kg 됐다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은. 그리고 또 몸이 다소 부었다가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디 아팠다가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열이 났다가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어디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 상처가 많이 나면은 흉터가 남지만 대개는 딱쟁이 띄어지면 원상태로 똑같이 되지요. 그렇게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상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내 힘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함지박이나 이런 데 물을 잔뜩 쳐놓고 휘저으면 물이 출렁거리죠. 그러다 좀 지나면 원상태로 가만히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뭔 이상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 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뭘 많이 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이상이 와도 내 스스로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돌아가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어긋나게로 가려고 안 해요. 그런 힘을 그런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 우리는 항상 뭘 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늘 그런 의미로 항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몸의 그런 항상성,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힘이 있어도 너무 바깥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심하면은 그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의사나 약이 도와주는 거예요. 언덕길을 내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힘써 용을 써도 못 올라가고 제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리어커를 끌고 못 올라가. 근데 내가 끄는 힘을 놓으면 뒤로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네. 근데 내가 죽을 똥을 싸고 힘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는 힘과 내가 끄는 힘이 서로 균형이 돼갖고 안 내려가. 그런 때
누가 슬쩍 밀어주면 올라가겠죠? 잘 올라가요. 네, 그때 바로 의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환자들이 오면 의사들은 지가 다 뭐든지 낫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몸이 낫는 거지 나머지 조금 부족한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 능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지가 다 낫게 한다고 말을 해두겠죠. 저 이거 끝나고 저 병원 가야 되는데 의사 요거 보고 있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조물주가 만들어 놓았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항상성과 자연 치유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면 이제 병이 나고 잘 안 낫고 하는 거죠. 자연 치유력을 저는 이 자연 치유력이 80~90%가 된다고 보시오. 나머지 부족한 거를 의사가 도와주는 것 같은 얘기죠. 그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예전에 침 놓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침 안 놓지만은 침 안 놓는 것이 이유가 뭐겠어요? 한의사들이 다 노니까 보험이 돼서 노니까 뭐 거기 가서 싸게 맞지. 굳이 메인들한테 비싸게 안 맞죠. 그런데 그 침 놓는 사람 중에는 지가 뭔 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침을 잘 놓는가는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어떻게 어떤 의사도 다 병을 못 낫는데 지가 침 가지고 모든 걸 다 낫게 한다고 말이 돼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신념이 있는 건지 사기를 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거짓말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의 그러한 자연치유의 항상성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을 그래도 늦추고 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드시고 마음 편히 생각하고 운동하시고 이런 거죠. 뭐. 그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라고 말이에요. 피. 혈액순환이 꾸준히 잘 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 피가 말이죠. 여러분은 보일러가 물이 잘 돌아야 방이 전체적으로 따수는데 어디 관이 막혔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보일러가 잘 돌기 때문에 아랫목, 윗목이 없잖아요. 옛날에 아랫목, 윗목이 있었잖아요. 그냥 연탄불 때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떼니까 뗄 때가 있지. 연탄불은 없어. 다 돌아가.
연탄불도 아래목 윗목이 있죠. 있어. 그러니까 저기 연탄불 넣더라도 이제 저 보일러를 이렇게 호스를 깔아가지고 돌리는 거는 전체도 따뜻한데 그 소리죠. 그냥 아궁이다 넣어놓기만 하면 있잖아요. 아궁이다. 옛날에는 불 때는 거는 나무 넣어서 불 때거나 뭐 지푸라기 넣어서 불 때는 거는 당연히 아래목만 따뜻한 거고, 그 다음에 촌에서 조금 낮게 산다는 사람이 연탄을 뗐는데 연탄이 이제 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방 밖에 거기다 뚜껑을 닫아갖고 그 열기가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거기다 조금 더 발달한 거는 밀었다 뺐다 해갖고 안으로 더 밀어넣는 거. 그런 거는 좀 나은데 어쨌든 그래도 윗목은 안 따뜻해. 근데 보일러가 전체가 따뜻한 거는 따뜻한 물이 전체로 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한 것은 피가 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도르는데, 그래도 아랫목 윗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손이나 발을까지는 피가 잘 안 돌면 어떨까요? 당연히 손발이 차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혈액순환이 좀 안 좋은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마르고 이제 그런 분들 겨울 되면 발 시렵고 손 시렵고, 그런데 이 손끝까지 따뜻한 피가 많이 안 와주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공기에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손 시려운 거예요. 그럼 피가 원래 따뜻한 거냐? 그럴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내 몸이 따뜻한 거는 어디가 따뜻하기 때문인가 하면은 근육, 내 몸 속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근육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뜨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을 지나는 혈액이 데워지는 거죠. 보일러 데워지듯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가 덜 춥고, 또 안 추울 때 움직이면 덥고 땀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움직이면 근육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막 여름에 이러면 막 얼마나 더워요. 땀나고. 그러면은 더운 데다가 근육을 막 쓰니까 근육에서도 열이 나. 그러니까 이제 열이 올라가니까 땀이 나는 거죠. 덥고. 그러니까 아무튼 몸이 좀 추울 때 그 추위를 극복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되겠죠. 움직이면 이제 근육이 일을 하니까 에너지를 쓰면서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덜 추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추우면 움직이면 될 텐데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절로 뇌에서 뭔 일을 하게 만드냐면 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떨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갖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추우면 지가 움직이면 될 텐데
미련하게 귀찮다고 안 움직이네. 그러니까 저절로 떨게 만드는. 그래서 추우면 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환에 대한 그런 보충 설명을 여기서 그치고, 그러면 또 이 순환을 하는 목적이 어떤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그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게 또 중요한 게, 앞에서는 허파를 통해서 내보냈고, 또 허파를 통해서 내보낼 수 없는 이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도 분리수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숨 쉴 때 폐를 통해서 내보내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건더기는 뭘로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오줌으로 오줌에 섞여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겠어요? 콩팥, 신장이죠. 그래서 오줌 싸는 것에 관계된 모든 것들 합해서 우리가 비뇨기계 그러죠. 비뇨기. 여러분 비뇨기과 가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비뇨기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혈액에서 이제 오줌을 걸러 가지고 그걸 이제 여과라고 하는데,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 모두를 통틀어서 비뇨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신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나온 것을 방광으로 가지고 오는 요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방광에서 몸 밖으로 나와서 배설을 하는 요도. 이게 이제 또 핵심적인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신장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뭐 간이다, 뭐 소장이다, 대장이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들 중에서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즉, 이 허리 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막이라는 걸로 쌓여 있고, 뒤쪽 허리뼈 양쪽에, 그러니까 11번째 흉추 1요추 허리뼈, 2요추, 3요추 이 허리뼈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신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완두콩 아시죠? 제비콩, 완두콩만 그런 모양인데, 완두콩은 앞뒤가 볼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쪽은 볼록하고 뒤쪽은 비교적 납작한 그런 타원형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한 10에서 12cm 정도 이렇게 되고, 넓이가 그냥 한 5c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두께가 한 3c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렇게 완두콩 모양의 것을 이제 신장 모양, 겉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가장 뒤에 있으니까 이 신장은 그 앞에서 뭐 만일에 수술한다고 했을 때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가장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옆쪽을 열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신장은 그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겉부분을 신장의 겉부분을 피질이라고 해요. 피질. 그 다음에 속을 수질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겉부분, 피질 부분에서 오줌을 여과하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그 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도 다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에서는 오줌을 거르는 거고 그 신장 속에서는 그 오줌을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뭐 그 구조가 좀 복잡한데 그 운반하는 과정도 뭐 그 신배, 콩팥 신자를 쓰고 배는 여기서 술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신배다, 대신배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속에 아무튼 관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신장 밖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장 겉부분, 피질 부분이 중요하죠. 그 피질 부분에는 신소체라고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신소체라는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가 아주 작겠죠. 근데 우리가 그 알맹이를 좀 큰 공처럼 큰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큰 공, 주먹만한 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공에다가 빨대를 한 3개 정도 꽂아놓은 것 같고요. 놓을까요? 손가락에 떼게 꽂아봐. 콩에다가 동그란 공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빨대 중에서 하나는 그리로 들어가는 혈관일 거 아니에요? 동맥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나와야 되겠죠. 정맥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거른 오줌을 싣고 나오는 또 하나의 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신경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들어가는 동맥, 나오는 정맥, 그 다음에 걸러진 오줌을 싣고 나오는 관, 그걸 요세관이라고 그래요. 요세관. 우리가 그 작은 혈관, 실핏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댔어요? 모세관이라고 그랬죠. 모세관이라고 했듯이 거기는 오줌 요자를 써서 요세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신소체라는 공 덩어리에 붙어 있어요. 자, 근데 공도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바람이 들어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 공 속에는 바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뜨개질 해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털실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털실.
털실 덩어리. 돌돌 씨를 감아놓은 것 같은.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변했냐? 아까 빨대 하나 들어갔었죠. 동맥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갈라지고 갈라져 갖고 모세관들이 뭉쳐가지고 그런 털실 덩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여러분 신장 나쁜 사람 사구체 신령 걸렸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구체. 그 털실 덩어리처럼 생겼다 해서 실사자 써서 사구체라고 그래요. 실사자, 구는 동그랗다 이 말이에요. 사구체. 그게 실필줄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시죠? 실필줄 덩어리가 그 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실핏줄 덩어리 사구체 그것을 싸고 있는 그러면 그 껍데기 지금 공 껍데기 공 껍데기는 신소체 낭이에요. 낭 주머니 낭자 신소체 낭 그걸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요세관 오줌을 싣고 나온 요세관 그것을 신원 생각 안 나면 잊어버릴 수도 이렇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생각 안 나도 이거 생각 안 나죠 하지 마시고 신원 신장에 어떤 원천이 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원 영어로는 네프론 그렇게 말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신장의 겉부분에 다닥다닥 늘어붙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쪽 신장에 한 100만 개쯤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개 정도가 그렇게 늘어붙어 다닥다닥 늘어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오줌, 콩팥에서 오줌을 걸러는 거래. 말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복잡한데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털실이 그냥 털실이 아니고 실필줄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그 실필줄을 싸고 있는 공 껍데기, 즉 주머니는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입니다.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 털실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실필줄 속에 피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피가 들어있고 그것을 첫 번째로 싸고 있는 껍데기는 지금 소리나는 것처럼 비닐 같은 것이 아니고 헌 것 같이 물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겉에 싸고 있는 것은 비닐처럼 물이 통과하지 않는 걸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실핏줄에 들어있던 피가 일부 걸러져 갖고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을 싸고 있는 그 헌 것 같은 껍데기 바깥으로 흘러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흘러나오겠죠. 여러분 옷에 물에 젖으면 물이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 털실과 같은 걸 싸고 있는 것은 헝겊처럼 물이 셀 수 있는 거니까 흘러나오겠죠. 예, 흘러나오겠죠. 근데 겉껍데기는 물이 못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빠져나온 피는 겉껍데기와 속껍데기 속에 사이에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겉껍데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아까 빨대 꽂은 거 있었죠? 요세관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찬곳으로만. 이해되셔요? 자, 털실과 같은 동그란 덩어리가 핏줄 덩어리인데 거기서 조금씩 피가 빠져나온다고요. 근데 그 겉에를 껍데기가 싸고 있다고 그랬죠. 헝겊과 같은. 그런데 물이 빠져나오니까 바깥으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물이 새는데 겉껍데기는 새지 않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흘러나온 물은 속껍데기와 겉껍데기 사이에 고인다. 근데 겉껍데기에는 아까 빨대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오줌을 거르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흘러내리는 가지고 그 공 빨대 바깥으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것이 콩파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한 하수관을 통해서 신장을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신장에 100만 개처럼 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장에서 계속 우리가 먹은 것을 그렇게 걸러만 낸다면 우리 몸에 물이 하나도 없게 돼버리고 오줌을 1시간에 한 10번 이상이라도 화장실 가야 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을 신장에서 걸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 양이 하루에 거의 200리터 가까이 됩니다. 200리터 가까이를 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신장에서 걸른 다음에 걸은 것을 원뇨, 원자를 써서 원뇨, 오줌뇨자, 원뇨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아까 바깥에 꽂혀있던 빨대, 요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의 99%를 다시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신장 속의 사구체 속에서는 계속 막 많은 양의 오줌을 걸르지만 이게 사구체를 빠져나와서는 다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흡수하고 99% 흡수하고 나머지 1%만 계속 흘러서 하수도를 거쳐서 방광으로 와서 요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안 하고 다시 되돌려지고 그러면서 찌꺼기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오줌을 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피를 걸러서 오줌을 싸게 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골치 아프죠? 조금 쉬었다 하시겠. 예. 그다. 하세요. 예. 네. 그럼 이제 콩팥 부분은 오줌이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걸르는데, 그냥 걸른다 해서 한 번 걸러갖고 딱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걸르고 다시 흡수하고 또 조금 걸르고 흡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술을 한번 먹어도 그게 그 알코올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거는 게 아니고 계속 신장 아까 사구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걸르고 대부분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걸르고 해갖고 이제 피는 계속 도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신장에서 걸러진 오줌은 신장을 빠져나오겠죠. 그럼 빠져나와서 방광에 연결해 주는 것이 요관이에요. 요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요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요도하고는 달라요. 그렇지. 요도는 밖에 있는 거고, 요관. 물론 여자분들은 안에 있지만 이제 남자들은 밖에 있어요. 요도가. 근데 그 요관은 누구나 남자 여자 똑같이 골반 속에 있는 거죠. 신장하고 방광을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 중에 막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고 온 것이 바로 여기 요관 부분에서 오줌에서 이제 건더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 돌같이 딱딱한 것이 만들어지고 요관을 통과할 때 막 그 요관이 그냥 저 빨대나 그런 그 파이프처럼 된 게 아니고 그 속에 근육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을 돌이 긁어대니까 어떻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막 죽는다 소리치는 거죠. 요새는 뭐 진단만 잘 되면 그런 치료는 빨리 되고 그 돌이 이제 비교적 작은 거라면 이제 병원에 안 해도 어떻게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맥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오줌이 막 계속 도니까 그 한마디로 물이 많이 통과하면서 그거를 쓸어내는 것도 있지만 덩어리가 커지면은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걸 파괴해서 이제 없애는 방법 그걸 쓰게 되는데 어쩌든 그게 한 20 몇 센치 정도 된대요. 길이가 그게 요관이고 이제 방광은 수축하면 조금만 해요. 근데 오줌이 차면 몇 배가 늘어나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골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랫배를 이렇게 만져서 내려가다 보면 뼈가 나오죠. 가운데 볼록한 뼈. 네. 그 볼록한 뼈 있는 높이 정도 이렇게 방광 끝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게 오줌이 차면 위로 쑥 부풀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방광 밑바닥에 또 빨대가 하나 꽂혀 있죠. 그게 요도예요. 그 요도가 결국은 골반을 빠져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여자는 끝나버리는 거고 남자는 그 음경을 따라 쭉 끝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요도가 긴데 그 속설에 여자는 오줌을 잘 못 참는다. 요도가 짧아서 못 참는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오줌이 고여있는 데는 어디에 지금? 방광인데 밖에 빨대가 길고 짧은 거하고 엉관계가 있어. 그렇죠? 그거는 관계가 없고 방광을 빠져나올 때 요도가 붙어있는 부분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조여주는 조임근이 있어요. 근데 안쪽에 방광 안쪽에 있는 것 관략근은 오줌이 차면 자주 열립니다. 지멋대로 풀어져요.
여러분 고무 밴드 있죠? 네. 고무 밴드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조이고 있는데 오줌이 처음에 열려요. 이게 늘어져.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그 조인 거는 내가 힘주면 잠겨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싸야 되겠다고 하면 열려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오줌을 안 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서나. 근데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쪼여도 마음대로 안 돼. 오줌이 막 매라서 쪼이려고 하는데 안 쪼여지니까 어때요? 오줌이 나오지. 요실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의식이 없으면 쪼인다는 생각을 자체를 못 하니까 당연히 열릴 테고. 근데 의식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의식이 있는데도 안 쪼여진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오줌을 나오려면 못 나오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변이 나오려고 할 때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처럼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저도 말로는 이러면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실전이. 근데 이걸 좀 가끔에 한 번씩 생각날 때 있으면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할 필요는 가볍게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그 근육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해서 비뇨기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비뇨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도 그런 부분을 치료할 때 비뇨기과를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심장을 포함해서 혈관들로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하는데 결국은 그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이 또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앞에서 폐를 했었죠. 지금 오늘 시간에는 피가 돌면 뭐해? 그걸 걸러주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순환계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비뇨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돌면서 숨도 쉬고 오줌도 싸서 피를 맑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줌은 여러분 똥보다는 덜 더럽게 생각되죠? 오줌은 사실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즉 요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요소 주잖아요. 요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크레아틴이 뭐니 그런 물질들 버려야 될. 거기에 또 우리가 너무 달게 먹었으면 당.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 많이 나오니까 오줌 검사해가지고 당이 더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붙여진 말이 당뇨잖아요. 당뇨.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옳은 말이죠. 네. 자, 오줌에 당이 많다 해서 당뇨병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네. 말이에요. 옳은 말은 과혈당, 피 속에 당이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혈당병 이렇게 해도 허야 맞을 텐데 어떻게 그냥 당뇨병이 굳어져 버렸어 그냥. 오줌에 당 많은 사람 이게 병명이에요. 우리가 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어쨌든 당 같은 것들이 우리가 먹은 것이 특별히 많으면 그 물질이 더 섞여서 나오는 게 오줌이에요. 그래서 항상 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그런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자, 오늘은 좀 약간 의학적인 것들이라서 좀 재미가 없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중간에 음악을 안 들려드리는 것은 또 음악 듣고 또 더 재미없는 얘기하면 또 끝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마치고 음악을 할 건데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부는 거 갖고 왔잖아요. 네. 오늘은 뜯는 거 갖고 왔습니다. 현악기. 그래서 이거는 만돌린이라는 건데요. 세상에. 이게 이 모양이 바이올린 비슷한 것도 같고 또 기타 비슷한 것도 같고 그렇게 이게 꼭 그 가지같이 그 기타도 아닌 것이 바이올린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음을 맞추고 하는 그런 거는 바이올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은 바이올린 기타 중간 정도 되고 줄은 4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줄은 쌍줄씩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개가 있어야 할 곳에 2개씩. 이렇게 2개 있죠? 네. 2개 있죠? 이렇게 2개. 이게 2개씩 8개. 딱 기타 소리네요. 예, 보통은 이제 4개죠. 원래 전통적인 만돌리는. 근데 제가 이게 언제 샀는지 낙원상가 서울에 가서 한 10여 년 전에 샀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몰래 카메라 들어 모르겠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별로 안 비싸서 굳이 뭐. 그런데 그때 사가지고 한참 좀 연습하다가 오랫동안 묵혀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 악기를 해드릴까 그러다 이걸 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저께도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연습했어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서투른데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무슨 곡을 할까 젊은 시절에 기억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그 영화 사운드 뮤직에서 나온 그 노래 중에 이제 에델바이스라는 게 있죠. 네. 맞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이제 한곡 더 하셔요. 옛날에 옛날에 그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스피커가 있었어요. 아들 동네만 다 집집마다. 라디오도 가난해서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가. 그냥 저기 보리 나오면 보리 머리 지르고. 한 말, 사람 말, 나라. 그리고 이제 저쪽 그 부락별로는 없고 리에 이제 그 틀어주는 그 센터가 있어. 이게 우리는 그 저기 합판떼기로 만든 그 예, 네모지. 조그마한 네모난 거 그 스피커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던 만돌린 그때는 만돌린이라는 것도 몰랐죠. 근데 이제 노래도 있었고 그 노래가 뭐냐 가사로 하면은 넓은 광장 한 구석에 말없이 서 있는 그런 노래 있죠. 네. 노래 근데 잘하시네. 그것을 이제 만돌린으로 연주도 많이 나왔어요, 소리가.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려나 하고 이제 그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깜깜해. 선생님, 예, 그 쌍음악하고 같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기타 한번 쳐줄 수 없어요? 생음악으로요? 선생님 노래 부르신 거도 하래요. 한번. 다음에 기타 갖고 와서 노래 한번 들려주시면 돼요. 아니, 기타요. 이건 코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나 이제 기타로 이제 하게 되면 할게요. 기타 소리가 얼마나 비슷하고. 네. 우리는 그전에 빗자락 갖고 놀았어요. 빗자락 거꾸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하나도 그 빗자락 거꾸로 하지 말라고. 옛날 70년대, 60년 말에 그런 때 기타 들고 노래 많이 했었죠.
오늘 기타가 없어가지고 아줌마들하고 빗자루 거꾸로 들고 다 가졌거든. 네, 잘 지내시다가 2주 때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들어와서 그러고